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반려동물에 이어서 요즘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물보다 손이 덜 가면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직접 재배한 작물을 먹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새봄을 맞아서 나도 뭘 좀 키워볼까 고민하는 분들, 씨앗도서관을 가보시면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책이 아니라 귀한 토종 씨앗을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요. 씨앗 대출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토종 씨앗들이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분을 토종 씨앗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박영재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씨앗도서관 관장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씨앗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도서관하면 책을 읽거나 책을 빌려오고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씨앗을 책처럼 빌려주고 빌려간 씨앗으로 농사지어서 다시 씨앗으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곳입니다. 씨앗을 빌려가서 씨앗으로 반납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책 대출 기간 이런 것보다 훨씬 길겠네요. 네, 1년 넘게 뭐 2년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작물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씨앗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속상해 하시고요. 네. 다시 또 빌리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좀 토종 씨앗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빌려간 씨앗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도 계세요. 못하고. 네, 귀한 씨앗인데 이걸 내가 농사 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져오시는 분도 계신데 네. 경험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네. 연체료 같은 거 안 받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유, 좀 안심됐습니다. 박영재 관장님이 수원 씨앗도서관 관장님인데 네. 이건 어디 있습니까? 수원 권성구청 인근에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이라고. 네네. 이제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환경 교육기관인데요. 예. 거기에 한 부분을 저희가 씨앗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씨앗도 전시해 놓고 네. 씨앗 나눔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 도서관에 가면 그럼 씨앗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조금 잘 모르면 심심하겠는데요. 그리고 이름도 써 있고요. 아. 그다음에 씨앗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고, 예, 예.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구경 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면 조금 공부가 되겠어요. 네네. 예. 씨앗이 지구를 살린다. 도서관 입구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사실은 씨앗이 지구를 살린다기보다는 씨앗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먹거리가 결국은 이제 식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씨앗이 없어진다면 우리 생존도 막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지구를 살리지만 지구인 사람을 살리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주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우주에 갈 때 뭐 사람들이 냉동하고 이렇게 되지만 씨앗은 꼭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요한 먹거리죠. 예. 정말 지구가 몇 번의 뭐 빙하기를 겪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 식물은 제일 보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구가 그동안 5번의 대멸종이 있고 지금 뭐 기후위기다 해서 6번의 대멸종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구 생명의 역사가 한 30억 년에서 한 40억 년 지구 나이로 치면 45억 년 중에서 네. 생명의 역사가 한 30억 년이 넘는데 그 기간 동안 유일하게 생존하면서 기후 환경에 적응해 온 게 바로 이제 식물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존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던 게 식물이 씨앗을 이용하면서부터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존 본능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어떤 씨앗들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 수원 씨앗 도서관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씨앗이 한 8,000점이 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강원도에서부터 저기 전라도 그다음에 섬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모아온 씨앗들입니다. 그 모든 씨앗을 다 보관하시는 건 아니죠. 기준이 있습니까?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들한테 이제 말씀을 듣죠. 할머니 이제 나이 드신 이제 농부님들로부터 그 씨앗에 대한 유래라든지 네. 그리고 어떻게 심고 수확해서 무엇을 해서 드시는지 이런 중요한 이제 씨앗과 관련된 스토리도 같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토종이라고 이제 판명이 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유전자원센터라고 농지청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는 거기서 수집된 씨앗들 중에서 이제 의미 있고 또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게 알렸을 때 굉장히 좀 호응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씨앗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한 토종 씨앗이 8,000종인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씨앗이 사실은 생명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보관이라든가 관리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씨앗의 보존 개념은 이렇게 농진청이라든지 저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있는 시드볼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냉동으로 장기 보존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내 보존이라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심어서 유지하는 그런 보존 방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진청과 산림청이 이렇게 이제 현지 외 보존 또는 이제 장기 보존이라 한다면 저희는 현지 내 보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씨앗을 계속 남기는 거를. 그럼 농사도 지으시겠네요? 네, 제가 농사 꽤 많이 짓습니다. 그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원 씨앗 도서관이니까, 그러니까 수원이 그 원래 그 본거지라고 하는 그런 토종 씨앗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수원 딸기라든지 수원 가지, 수원 고추, 그다음에 백년부추라든지 많습니다. 그 제가 수원 딸기는 옛날에 저는 80년대 학번이지만 70년대 학번 선배들한테 수원 딸기밭 미팅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수원에 그렇게 딸기밭이 많았고 거기서 그렇게 미팅들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딸기가 요즘은 뭐 겨울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이제 딸기는 6월 그러니까 5월 말에서부터 6월이 한참 피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코스로 딸기밭 유명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얼마나 수원이 딸기로 유명했냐면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수원 처녀에도 가사 첫 소절에 이 딸기 얘기가 수원 딸기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철쭉꽃 딸기꽃이 초원에 피면은 타네요 수원 처녀 가슴이 타네요. 야, 이거 좀 어르신들이 방송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수원 딸기를 직접 이렇게 키워서 드셔보시는 분들이 좀 맛을 보시더니 맞아 그 시절에 먹던 맛이야 하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그 수원 딸기가 유명해가지고 막 그 시절에는 옛날에는 거기서 딸기 관련된 행사도 많았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미팅 얘기했지만은 뭐 요리 대회도 딸기 요리 대회도 있었고, 근데 그 수원 딸기 그 토종 씨앗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품종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서울 관악으로 옮기긴 했지만 서울대학교 농대 캠퍼스가 수원의 서둔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수원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처음 개발한 딸기인데요. 그게 대학 1호 딸기라고
불립니다. 아, 서울대 농대에서 개발해서 대학 1호.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딸기라는 품종 자체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품종으로 작물화된 거예요. 그래요. 네, 제주도 한라산 인근에 가보면 흰따 딸기라고 하는 재래종 진짜 야생 딸기가 있습니다. 예. 이 딸기가 중국 딸기하고 교배되고 또 남미에 있는 딸기하고 또 야생의 딸기하고 교배되고 드디어는 저기 스위스까지 날아가서 프랑스의 프레지어 가문이 그걸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딸기로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1호 딸기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닭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야, 무슨 디아스포라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 대학 1호 딸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자랐습니다만 서울도 저 강남 저쪽에 딸기밭이 많았어요. 네. 어머니랑 딸기밭에 딸기잼 만든다고 그 들통 들고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 딸기는 이렇게 위에다 설탕을 뿌려서 먹었습니다. 약간 산미가 강해서 그렇게 많이 드셨죠. 그러니까요. 이 대학 1호 딸기 맛을 저도 가면 볼 수 있나요?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도서관에는 씨앗 이렇게 건조한 씨앗만 있기 때문에 생물은 제 밭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 관장님 밭으로 가면. 네, 영양체로 번식하기 때문에 예. 네, 아주 새끼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딸기가 거의 밀림이 돼 있습니다. 딸기철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5월 말 6월 초입니다. 5월 말 6월 초에 네. 그 조금 요즘 사람들은 하도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보면 너무 새콤하다 느낄 것 같은데 네. 대신에 또 장점이 있죠. 네, 향이 좀 진해서요. 우리가 혀로도 먹지만 코로도 먹잖아요. 네. 그런 이제 풍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미각을 통해서 옛날 추억을 그냥 고스란히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토종 씨앗이라고 하면 사실 뭐 딸기만 해도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대학 1호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처럼 다시 뭐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보다는 사실 거쳐서 온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토종 씨앗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토종 씨앗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 네. 적응하고 또 물론 우리 입맛에 적응한 그런 이제 작물을 이제 토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도대체 몇 년이나 걸린 거냐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나 이렇게 얘기할 때 네. 평년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평년이 30년이거든요. 평년 기온보다 뭐 이렇게 했을 네네, 때 그렇죠. 30년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지만 식물로 치면 30세대 정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재배되고 이렇게 관리되면서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 적응한 작물들을 토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땅에서 30년 이상 네. 적응한 그런 작물을 얘기를 하네요. 그 토종 씨앗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사실은 멸종된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매년 씨앗으로 수입해 오는 게 수백억 불이라고 해요. 네. 로얄티로 지불하는 것들도 엄청나고 그래서 사실은 씨앗이 가지고 있는 게 국가의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농업 자산이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런 씨앗들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되는 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종자주권, 씨앗주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멀리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주변에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김장하신 분이 경종배추로 김장을 하셨대요. 네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종배추 그러면 이제 물음표 할 건데 그렇죠. 저희 어머니 세대는 잘 아시더라고요. 네. 옛날 우리 토종배추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경종배추가 우리나라에 배추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예. 고려 말 조선 초 이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배추가 품질이 워낙 좋아서 오히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역수입해 간 정도로 우리 배추를. 네. 그렇다고 해요. 예. 네. 그게 이제 경정 배추는 서울 동대문 밖에 있는 그 훈련도감에서 아. 군사훈련하던 군인들이 재배하던 배추입니다. 아. 그래서 훈련원 배추로 알려졌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속이 차진 않지만 예.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해서 그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못 잊어서 계속 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조그만 종자회사들에서도 경정배추 씨앗을 팝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이름이 좀 바뀌어 있죠. 뭐라고? 경정배추 대신에 서울배추라는 이름으로 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배추 하나에도 이런 재미있는 역사가 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씨앗들을 이 씨앗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조금씩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매달 뭐 세 종씩 이렇게 그때그때 심는 씨앗들을 나눔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아직은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렇게 우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는 좀 제한되게 이렇게 좀 나눔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좀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리하게.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씨앗을 심어서 좀 재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럼 씨앗 도서관에 가서 책 빌릴 때 우리가 이렇게 도서 대출증 쓰는 것처럼 네. 뭐 이 씨앗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대출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증 쓰고 그러면은 뭐 다 빌려주세요? 이제 제한되고요. 좀 그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좀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씨앗 받기 쉬운 그런 이제 상추라든지 뭐 이런 작물들은 이제 편하게 이렇게 빌려드리는데 좀 씨앗을 채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교잡의 가능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한 해를 넘겨서 씨앗을 채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중급 고급 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이제 회원들 교육받고 훈련된 이제 그런 회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난도가 있네요. 네, 난이도가 있습니다. 초보가 가서 빌려달라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예. 그 씨앗을 대출해서 씨앗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반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05년부터 이렇게 씨앗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씨앗이 대출되는데요. 초창기에는 한 3%도 안 됐습니다. 씨앗 반납률이. 네. 근데 최근에는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무지 낮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씨앗 채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책도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씨앗도 네. 좀 대출 인기가 높은 그런 씨앗들도 있을 텐데 요즘은 어떤 씨앗들이 좀 인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 저희 수원 씨앗 도서관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도시농업 하시는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좀 줄을 이루다 보니까 텃밭에서 지을 수 있는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예. 토마토 이 품종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추 같은 거는 진짜 한 번 심으면은 몇 번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할만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곧 봄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봄이 되면 씨앗 도서관이 좀 대출 건수도 늘어나고 붐비지 않을까 싶은데 3, 4월에 대출 가능한 토종 씨앗들은 어떤 게 있죠? 3, 4월에는 대부분의 씨앗들이 3, 4월에는 또 이렇게 대출이 가능한 씨앗들이죠. 네. 상추와 같은 엽채류에서부터 가지라든지 고추, 토마토 뭐 이런 열매 채소 그다음에 뭐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네, 네. 이런 좀 어려운 그런 재배하기 어려운 그런 작물들까지 3, 4월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눔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얼핏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 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같이 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대출할 때 좀 이런 지도를 따로 해주시나요? 일일이? 일일이 제가 거기에 상근을 하는 그런 네.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간단한 파종기 정도만 씨앗 봉투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네네. 보통 이제 교육은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회원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영재 관장님 수원 씨앗 도서관의 관장님이고 또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대표도 맡고 계시는데요. 그럼 전국에 이런 씨앗 도서관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서울에도 강동하고 관악이 있는 것처럼 네.
전국에 한 15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35군데 정도가 지금 지방에서 씨앗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더 많이 생기겠네요. 네. 예. 대출해 주시려면 씨앗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씨앗을 확보를 하셔야 될 텐데 전국을 다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씨앗 받는 그 농부들이 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집해 오면 씨앗을 조금 못 오거든요. 네. 네, 한 줌 정도. 그래서 씨앗을 불리는 농사를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관장님께서 하시는군요. 네. 제가 작년에 농사지어서 씨앗을 채종한 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나열해 보니까 한 150품종 정도를 했더라고요. 150품종을. 네. 예. 그러면은 거의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밭에 나가 계시겠네요. 네, 밭에서 삽니다. 집에서 아주 싫어해요. 그 밭도 그 도서관하고 근처에 있습니까? 네, 수원 안에 있어서 네. 가깝고요. 좀 이제 이 품종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정말 눈꽃 들 새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조그만 면적씩 이렇게 심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해요. 좀 예. 넓은 들판에서 넓은 밭에서 이렇게 재배되던 밭들이 정말 이 협소한 밭에서 이렇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사실 농사 짓던 분이 아니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농사 지은 지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농부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도시 농부가 되셨습니다. 그 얘기도 좀 찬찬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런 씨앗 도서관들이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도 있습니까? 네. 뭐 시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네. 해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름은 다르지만 뭐 네이티브 시드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국내만 하더라도 씨앗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 여성농민회라든지 아니면 토종 시드림이라든지 이런 민간 그다음에 이제 귀농운동본부라든지 이렇게 네. 민간 차원에서 토종 씨앗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요. 제가 설에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분한테 그 토종 콩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콩을 넣어서 밥을 지어 먹고 있는데요. 굉장히 맛이 좋고요. 근데 그 재배하신 분이 그런 토종 씨앗을 연구를 하시고 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계시나 봐요. 네, 좀 네. 많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네.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토종은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좀 비싸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치를 우선시하고 좀 이렇게 유기농 친환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토종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토종 씨앗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농부가 되신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18년째라고 들었는데 원래는 어떤 쪽에 종사를 하셨어요? 유기농 친환경으로 유통하는 일들을 했어요. 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죠. 생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네네. 그런 단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용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네.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사에 뛰어들게 되신 건지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이렇게 갖다 주면 당연히 이제 먹을 것 같지만 아이들은 좀 이 친환경은 약간 거칠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거칠고 이게 전처리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관계로 밀어내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리사님 또 이제 원장님 이런 분들도 좀 꺼려하시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는 농장 그 어린이집 유치원을 만들어보자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텃밭이 없으면 아이들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텃밭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텃밭 만들어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채소를 희한하게 안 먹는데 네. 한번 이제 자기가 뭐 뽑아보고 당근이라도 그렇죠. 한번 뽑아보고 고구마라도 캐 보면 그거 맛있다고 먹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친환경 하면 어른들은 이게 비싼 것도 알고 의미도 부여해서 뭐 맛이 있든 없든 열심히 먹는데 이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맛있는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그걸 먹이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에 접근했고 네. 이렇게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 아이들이 직접 농사 지어 보니까 반응이 확 다르죠. 네. 직접 자기가 키웠다는 그런 이제 자부심도 있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먹는 거 보니까 또 먹어보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예.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불신들이 많잖아요. 이게 친환경 네. 유기농이 어떻게 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직접 친환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체험을 해보면서 유기농에 대한 어떤 신뢰감도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음만 가지고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다가 농부가 되시면 그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공부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제 네. 농사를 이제 뭐 따라다니면서 이제 본 거죠, 눈으로.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수원이 농촌진흥청이 있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하신 이제 농진청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농사를 배웠습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나는 이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좀 농사를 많이 배워나간 것 같아요. 근데 20여 년 가까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농산일이 적성에 맞으시는 모양입니다. 네. 뭐 젊었을 때는 이게 빨라야 되잖아요. 뭔가 속도감이 있고 네.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내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농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제 뭐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만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70, 80까지도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내 몸이 따라준다면 네. 정년이 없는 게 농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박영재 관장님하고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보니까 어떤 이런 열정 같은 게 없으면은 지금까지 오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토종 씨앗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겪은 일들, 또 많은 또 농부들을 만나면서 느끼신 점들, 또 우리 좀 귀한 토종 씨앗 얘기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토종 씨앗의 아버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